안녕하세요 여러분, 흔적입니다. 2021년이 되었죠. 새해가 돼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로 웨이스트 비기너로서 신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저는 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에 세운 계획들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주말 농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식물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뒷자리에 여기가 사실 옷방인데 이 뒷자리에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가 저희 집 식물들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 손 닿지 않는 곳에 놓으려다 보니까 다 이 방으로 모였어요. 거실도 안 되고 안방도 안 되고 아기 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옷방인데 옷방 한쪽에 이렇게 식물들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키운 식물들은 일부 주말 농장에 이제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제 그때 화훼단지 가서 사왔던 얘가 이제 바질 트리 하얀 꽃이 폈어요. 흰 꽃이 펴 있는 상태고 잘 안 보이네요.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이렇게 흰 꽃이 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글로리아 페페. 그리고 이제 얘는 땅콩이에요. 그 아파트에 장이 섰을 때 그 생땅콩을 사왔었거든요. 근데 그 생땅콩 중에 몇 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땅콩 이만큼 자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얘는 바질. 얘도 바질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가 처음에는 엄청 잘 자랐는데 약간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살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아보카도 먹고 그 씨를 남편이 발화시켜가지고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아보카도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를 기다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둘 다 아보카도 나무예요. 아보카도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그 화훼단지 가서 사왔던 오로라 나름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주요 새싹들인데 이제 얘도 땅콩이에요. 땅콩이만큼 또 자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단감을 먹고 좀 지저분하네. 흙이 막 바닥에 단감을 먹고 씨를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발화시켜서 여기 이렇게 모아놨는데 약간 뭔가 되게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는 그런 비주얼 아닌가요? 그래서 단감들이 이렇게 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제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단감들이 이렇게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단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싹이 폈어요.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단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싹이 펴서 지금 무럭무럭 보시면은 이렇게 씨앗에서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힐까? 이렇게 씨앗에서 이렇게 잎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얘는 꼭 이제 주말 농장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또 여기서 또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이 스타벅스 화분은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 분유통인데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스타벅스 쇼핑백으로 이렇게 감싸주니까 나름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말 농장 가기 전에 키우는 아기들을 여기서 좀 키우느라고. 그래서 땅콩이고, 여기는 이제 어머, 여기는 단감입니다. 단감도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단감 씨앗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새해 첫 번째 계획은 주말 농장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거리들을 좀 그 탄소 발자국 0을 남기고 이제 먹어보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폼클렌징이나 샴푸,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은 다 비누로 바꿨어요. 그래서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세제로 다 바꿨는데 아직까지 세탁 세제를 못 바꿨어요. 세탁 세제 용량이 사실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해프게 써서 막 소진을 해버리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맞진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다 쓰려고 아직까지는 기존에 쓰던 액체 형태의 플라스틱 통에 든 그 세탁 세제를 쓰고 있는데, 올해 안에 소프넛에 입문을 해서 소프넛 열매로 이제 뭐 끓이거나 뭐 냉침을 해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세탁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로 활용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입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이제 좀 날씨가 풀리면은 바닷가 같은 데에 놀러 갔을 때 비치코밍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해안가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줍는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약간 쓰레기 줍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특히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는 또 다시 바다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화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동네 쓰레기 줍는 거는 해봤는데 아직까지 비치코밍은 못 해봐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제로웨이스트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나도 이제 받지 않고 쓰레기 0의 상태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재료만 골라서 장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트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감자, 고구마, 당근 말고는 사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날씨도 춥고 아기가 있어서 시장을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장이 또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을 잘 못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시장에서 쓰레기 없이 장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환경 콘텐츠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저의 이 흔적 채널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책이나 다큐나 뭐 환경 관련된 것들을 보고는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보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또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신년에 할 것들은 이렇게 5가지 계획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미니멀 라이프로 가고 쓰레기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배달도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배달도 시켜 먹지 않는 게 좋고, 포장이나 뭐 소포장된 것들은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다 좋고, 쓰레기 안 버려야 되고 안 하는 게 대부분 좋고, 그게 약간 절제라는 것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좀 멀게 완벽해야 된다,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외에 추가로 새로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머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파마하는 거랑 염색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머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화학적인 어떤 행위인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서 파마를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모발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파마를 하지 않으면 좀 상태가 좀 약간 버섯머리가 되고 막 이래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파마와 염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머리를 자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공감을 느끼면서 아, 나도 해야겠다라는 약간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로웨이스트는 혼자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공육 0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육 0. 가공육이라 함은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물론 고기도 많이 줄일 생각인데, 특히 가공육은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도 약간은 좀 무리하게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 사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공육만큼은 내 몸에 단 1g도 넣지 말아보자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김밥을 사 먹었을 때 햄 빼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거 해 먹을 때 햄 빼는 거, 그런 건데, 사실 김밥 살 때는 항상 요즘도 그냥 햄 빼달라고 해서 김밥 아니 햄 없이 먹는 게 사실 더 맛있어요. 요즘은 저희 동네는 유부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맛있고 햄이 들어가면 좀 느끼해지더라고요.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남편인데 이제 남편은 워낙 또 햄을 좋아하고 뭐 남편이 정 원하면 가끔은 또 사주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난관을 헤쳐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육 0에 도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랑 고기를 제가 이제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는데, 우유가 사실 그냥 마시는 우유는 끊었어요. 마시는 우유랑 그 다음에 그 라떼가 주요한데 둘 다 끊었어요. 끊었는데 오히려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런 거더라고요. 빵! 이 비건 빵집이 내 동네 혹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건 빵을 배달해서 주문을 해서 먹으려면 또 쓰레기가 또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냥 치아바타 같은 비건 빵은 배달을 해서 대용량으로 그냥 사서 먹고 있는데, 그 외에 약간 좀 그 케이크 같은
질감의 그런 빵들은 굉장히 보냉이나 뭐 그런 뭐 스티로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포장재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좀 배달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비건 빵만 먹는 게 쉽지는 않은데 빵을 줄여야 되고 과자도 우유와 고기가 포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세세하게 편의점에서 파는 그 비건 과자는 뭐가 있나 막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요새는 골라서 먹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고기도 좀 더 훨씬 많이 줄이고 우유도 조금 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올해 2021년의 신년 계획은 이렇게 소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려나요, 1년 동안? 네, 그래서 아주 거창한 계획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제가 말했던 것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